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소위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에서 논의하는 쟁점, 소위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될 테고요.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서 소위 쌍무계약이라는 파트에서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있었죠.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이라는 것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이행기 전에 홀라당 불이 타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행불능에 걸리게 되니까 최고 없이 갑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 자체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생하는 문제로서 원상 회복의 문제 이지급해야 됐었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을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해제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매도인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불이 홀라당 나버렸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매도인 잘못이니까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 지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수 없는 경우 중에 하나 잘못이 경우 수요가 뭐냐면 매수인이 잘못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을이라는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갑한테 얘기해서 이 X 건물에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키를 받습니다.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기름 청소가 좋아. 기름 청소. 그 먼지 같은 걸 깔끔하게 닦아내는 게 기름 청소라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기름 청소 등으로 불을 내버려서 이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다. 매수인의 잘못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시부르게 됩니다. 네 잘못을 불렀으니까 매매 대금 어떻게 해라? 지급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매수인 잘못했을 때. 근데 계약을 체결한 게 3월 1일인데 5월 1일 날, 이행기는 6월 1일입니다. 5월 1일 날 갑과 을의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 양 당사자 둘 다 잘못 없이 불이 홀라당 나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소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 이 파트를 접근해 갈 때는요, 해제권 얘기와 나머지 위험 부담 법리 두 가지 경우를 묶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안은 되게 간단해요. 잘못한 놈은 말을 못합니다. 잘못 안 한 쪽에서 뭐라고 시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잘못해서 불을 내버렸다. 그럼 매수인이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리를 잡는 거죠. 매수인이 와서 불을 내버렸다. 그럼 매도인이 야 돈 줘. 너 때문에 등기 못 넘겨주잖아. 네 잘못이잖아. 매매대금 지급해. 그러면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럼 매도인 잘못했습니까? 안 했어. 매수인 잘못했습니까? 안 했어. 그러니까 매도인도 뭐라고 시부리고 매수인도 뭐라고 시부린다. 여러분, 잘못 안 한 놈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한 놈은 말을 못합니다. 잘못 안 한 사람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잘못이다. 그럼 매수인이 해제를 행사한다.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빨리 돈 달라고.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럼 매도인도 한마디, 매수인도 한마디. 되게 간단해요. 다만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소위 쌍무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것.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요, 위험 부담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쌍무계약일 때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불능이다.
소위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기 전에 사고 터져버렸다. 그랬을 때 먼저 채무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상태였다. 그럼 매수인은 바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 해제권이요? 상대방이 열었을 때 전권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요. 해제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가 될 테고요. 원상회복, 이자 지급의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등으로 귀결이 됐죠. 물론 이런 소급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누굽니까? 가등합대. 그 녀석 바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때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의 상태다. 그러면 최고는 필요가 없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제권 행사가 될 테고 원상회복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누가 하겠어요? 매수인이 해제권 행사 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 복습하는 거죠. 이제 특수한 경우 검토합니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기 넘겨받기 전에 가서 기름 청소다 불내버렸다고, 건물을 홀라당 태워버렸다고. 그럼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매도인이 뭐라고 시부르게 되겠죠. 또 하나가 채권자, 매수인의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 물론 시험 이걸 오히려 더 많이 내죠. 자, 요거는 이렇게 갑니다. 지금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수인 4월 30일 날 매도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하단 말이야. 급한 일이 있어. 제주도 왔거든. 근데 지금 비행기가 안 타서 못 간다. 야, 이거 5월 1일 날 등기하고 잔금 치기로 했는데 5월 15일 날 미루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 좋아. 그럼 5월 15일 날 하자. 그런데 이때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과 아무 잘못 없이 건물에 홀라당 타버립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결국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이지. 그럼 이때 매도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러면 채권자 위험부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때 우리 위험부담의 법률에 있어서 매수인을 채권자로 부르고요. 매도인이라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단순 암기야.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 매도인은 바로 채무자죠.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네가 와서 불냈으니까 또는 네가 등기를 안 받아간 사이에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실이 됐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출제 이슈,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있을 때 매수인에게 그 이익은 상환해야 된다. 어떤 경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매매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특약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근데 매수인이 와서 불을 내버리거나 또는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행지체 중에 수령지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죠.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럼 이제 등기 못 넘겨주니까 등기 비용 세이브할 수 있죠. 예, 이 비용은 어떻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해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불능, 매수인의 수령지체입니다. 수령지체, 이게 수령지체가 좀 더 엄밀한 표현이에요.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세이브하자. 이 부분은 어떻다? 매수인에게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 매매계약 3월 1일 체결하고 잔금을 5월 1일 날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시험에 주로 쓰는 것이 이 토지가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되어버렸다. 이 건물이 화재 원인 불명의 화재.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 잘못이라고 입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이걸 이제 채무적 위험부담. 이게 어렵지. 용어 자체가. 그래서 위험부담의 법례에 있어서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채무자로 부르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르게 된다. 이 뒤에서 공부하게 될 제3절 계약과 용어가 좀 바뀌어요. 어찌됐든 간에 개념을 잡으십시다. 양 당사자 모두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인도 뭐라고 시부리고 매수인도 뭐라고 시부리게 된다. 3월 1일 계약 체결하고 5월 1일 날 등기 등을 넘겨주게 했는데 4월 1일 날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이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한 대신 즉 소유권 이전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매수인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 잘못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은 경우 이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인데 3월 1일 계약 체결하고 5월 1일 날 등기 넘겨주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사안에서 3월 2일 계약할 때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다 하십시다. 4월 1일 날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게 된다. 또는 토지라고 했을 때 수용을 당하게 된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 잘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던가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라든가 또는 수용을 당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예시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 등은 어떻다? 부당이득이니까 토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수용당하거나 화재가 발생했다. 수용에서 수용보상금, 화재에서 보험금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매수인이 보니까 저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용보상은 1억 2천이야. 또는 건물에 대해서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화재 보험금이 1억 2천이야. 그랬을 때 소위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가름하는 대상물을 취득했을 때 그 대상물을 나에게 달라라고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이 뭡니까? 수용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화재 보험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한 대상, 가름하는 대상물을 취득할 때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수용 보상금을 또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또는 화재 보험금을 또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달라라고 하는 소위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통상권의 일종입니다. 매수인이 1억 지급하면서 수용 보상금 1억 2천 또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를 달라고 했을 때 매도를 줘야 됩니다. 또는 화재가 나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할 테니까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나에게 다오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화재 보험금 받으면 나한테 다오 라고 했을 때 바로 매도인을 따라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매도인 잘못했으면 매수인은 해제권 행사하고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럼 매도인이 뭐라고 시부리는 거야?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고 매수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네가 와서 불질렀으니까 돈 다. 다만
자기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매도인이 얻게 되는 이익, 등기 이전 비용 이런 것들은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한편 양 당사자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이행 불능 상태도 똑같이 바로 매도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편 양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의 상태가 되면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매수인에게 반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계약은 토해내야 됩니다. 한편 매수인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대상물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형상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대상 청권 행사가 있게 되면 매도인은 수용 보상금 청권 또는 수용 보상금을 화재 보험금 청권 또는 화재 보험금을 매수인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위험 부담 법률. 그래서 이거요 이행 불능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로 쟁점을 삼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요 우리 이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 이행의 항명권에 이어서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